19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3.15 부정선거는 같은 해 일어난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정선거는 당시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과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자유당이 벌인 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부정선거를 해야만 했을까요? 1945년 일제가 패망한 뒤 한반도에 살던 일본인들은 미군정의 명령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일본 본토로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축적해 한반도에 놓고 간 재산은 적국의 재산이라고 해 적산으로 불렸습니다. 미군정은 한국 내에 있는 모든 적산을 미군정 소유로 귀속된다고 선포했습니다. 미군정에 귀속된 재산의 총 가치는 당시 우리나라 총 자산 가치의 약 80%에 이를 만큼 엄청났습니다. 이 귀속 재산은 해방된 한국 정상화에 꼭 필요했습니다. 특히 3,551개의 귀속 사업체 중 2,354개의 제조업체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 귀속 재산은 미군정 때 약 15%, 이승만 정부 때 약 85%를 민간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것을 귀속 재산 불화 혹은 적산 불화라고 합니다. 그들은 나름 합의된 원칙으로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식민지 시기부터 해당 회사의 사무직 이상의 직원이었거나 소액주주 혹은 같은 업종 기업체의 기술자나 미군정 관리였던 사람, 식민지 시기 관리 등에게 먼저 불화했습니다. 결국 일제강점기 당시 어느 정도 재산이 있거나 일정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우선시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조차도 당시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귀속 재산을 불화받은 사람들은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엉겨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일제에 기생한 친일 자본가 그룹이거나 대지주에서 산업자본가가 된 일부 지주층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귀속 기업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판 것인데 과연 문제가 있을까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귀속 기업체의 불화 가격은 실제 가격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47년 시가로 30억 원 정도로 평가되던 한 방직 공장은 정부가 가치를 7억 원 정도로 결정하여 불화했습니다. 이렇게 헐값으로 넘긴 것도 모자라 선금을 20%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15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복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자본가들이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에게 붙는 건 당연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과 긴밀하게 유착해 귀속 기업을 매입하는데 성공한 자본가들은 또 다른 특혜도 받았습니다. 50년대 우리나라 경제를 말할 때 미국의 원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미국은 자국 내 잉여 농산물을 무상으로 우리나라에 원조했고 정부는 받은 원조 물자를 미국과 합의해 원칙적으로 생산시설을 보유한 자본가에게 배정해 판매했습니다. 이 판매한 돈은 당시 정부 예산의 50%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원조 물자들도 생산시설을 보유한 모든 자본가들이 정부에게 구매할 수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정권과 결탁한 자본가들이 이 원조 물자들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가져갔습니다. 특히 원조 물품으로 면화, 설탕, 밀가루를 많이 받았는데 정부가 이 세 가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원조 물자 독과점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원조 물자를 집중적으로 받긴 했지만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구매한 것인데 문제가 될까요? 네, 문제가 됩니다. 당시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상황에 달러 환율은 시중 환율과 정부에서 정한 공식 환율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1953년 정부의 공정 환율은 1달러당 60환이었고 시중 환율은 1달러당 180환이었습니다. 즉 정부로부터 원조 물자를 구매하면 그 즉시 구매가 3배의 가격이 보장된 것입니다. 정부가 그냥 판매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몰아준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원조 물자를 판 돈 중 일부를 이 유착 기업들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까지 해줬습니다. 이 또한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상황에서 무상이나 다름없었죠. 1950년대 이렇게 귀속 기업을 매입해 관료나 정계에 유착한 자본가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고 그 돈은 다시 돌아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958년 국회의원 선거 때 태창 방직이 1억 환, 조선 방직이 1억 5천 원을 자유당에 선거 자금으로 제공했습니다. 3.15 부정선거 직전에도 선거에 대비해 거대 기업들로부터 선거 자금 약 70억 환을 모았습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부정부패인 정경유착은
한국의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 시대부터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한편 196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자유당과 거대 기업들의 유착에 의한 부정부패에 이미 민심은 한없이 멀어져만 갔고,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계 후보로 나온 조병옥은 두 차례 총선에 대구와 서울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당내에서도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미 이전 선거에서 자유당의 이기붕을 이긴 장면 또한 다시 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상원조를 해주던 미국이 57년부터 원조를 줄여 59년 사실상 유상원조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경유착과 원조물자에 의존한 한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기를 맞이했습니다. 기업들은 떨어지는 공장 가동률만큼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어느새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가구당 평균 생활비의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제 실패의 책임은 명백히 자유당의 이승만 정부에 있었고, 대통령 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